우리와 둘이를 지켜라. 야호! 나도 반짝이 팬이 생긴다. 지민이가 현관문 앞에서 깡충깡충 뛰었어요. 대신 우리랑 둘이 다치지 않게 잘 돌봐야 해. 우리와 둘이는 8살 지민이보다 2살 어린 쌍둥이 동생이에요. 사고뭉치 말썽쟁이로 치면 세계 최고죠. 급한 일 때문에 엄마가 잠깐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올 때까지 동생들을 잘 돌보면 상으로 반짝이 펜을 받기로 한 거예요. 저걸 어떻게 꺼내지? 올라가면 되지. 둘이가 말을 끝내기 무섭게 스파이더맨처럼 책장을 타고 오르기 시작했어요. 책장 꼭대기에 있는 상자를 꺼낼 생각이지요. 엄마가 없을 때 꺼내보자. 그래, 한 칸만 더 올라가 봐. 자, 조금만 더. 꼭대기에 놓인 상자에 둘이 손이 닿을락 말락할 때였어요. 와르르 콰당! 책장이 흔들거리더니 책들이 쏟아졌어요. 둘이는 바닥으로 떨어지며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아야. 둘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너희 또 무슨 장난을 쳤니? 둘이가 상자를 꺼낸다고 책장에 올라갔어. 너도 올라가라고 했잖아. 우리와 둘이가 서로를 탓하며 으르렁거렸어요. 아이고, 이 말썽쟁이들. 지민이는 동생들만 붙여놓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두 녀석을 서둘러 거실로 데려갔어요. 지민이는 동생들에게 케이크를 내주었어요. 내가 큰 거 먹을 거야. 그럼 초콜릿은 내 거. 우리가 케이크 위에 담긴 초콜릿 조각을 잽싸게 낚아챘어요. 안 돼. 내 거야. 거실은 금세 전쟁터로 변했어요. 우리는 포크를 든 채 뛰다가 미끄러져서 얼굴을 찔릴 뻔했어요. 또 우리가 방문을 세게 닫는 바람에 둘이 손이 끼일 뻔했죠. 그만! 지민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지민이는 동생들이 다쳐 반짝이 펜을 못 받게 될까봐 걱정되었어요. 시간은 왜 이리 느리게 흐르는지 아빠가 오려면 아직 40분이나 더 남았어요. 안 되겠다. 누나랑 밖에 나가서 놀자. 지민이는 계획을 바꾸기로 했어요. 집안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할 거란 생각이 틀린 것 같았거든요. 야호! 우리와 둘이는 킥보드를 타고 내리막길을 싱싱 달렸어요. 조심해. 천천히 가. 지민이가 우리와 둘이를 향해 외쳤어요. 밖으로 나와 바람을 쐬니 지민이의 기분도 한결 나아졌어요. 왠지 집에 있는 것보다 시간도 금방 갈 것 같았지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끼익! 저만 치서 급하게 멈추는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지민이가 달려갔을 땐 우리와 둘이가 킥보드를 일으켜 세우고 있었어요. 이런 데서 킥보드를 타면 어떡하니? 이 녀석들 보호장구도 안 했네. 운전사 아저씨와 어른들은 동생들이 다치지 않았는지 살펴보았어요. 지민이의 놀란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죠.
너희들 오늘은 킥보드 못 타. 지민이는 동생들에게서 킥보드를 빼앗았어요. 누나, 이제 찻길에서 안 탈게. 보호 장구도 없어서 안 돼. 누나가 집에 가서 보호 장구 가져오면 되잖아. 우리와 도리가 애원했어요. 지민이는 보호장구를 가지러 집에 갔다 올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날 것만 같아 불안했지요. 치, 도리야, 우리 놀이터나 가자. 좋아. 우리와 도리는 지민이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옆 놀이터로 가버렸어요. 지민이는 무거운 킥보드를 질질 끌고 동생들을 뒤따랐지요. 놀이터는 아이들로 북적거렸어요. 지민이는 커다란 나무 옆에 킥보드를 세워놓고 동생들을 쫓아 바쁘게 움직였어요. 우리야, 그네 조심해. 지민이가 우리 팔을 잡아당겼어요. 그 바람에 그네가 아슬아슬하게 우리를 비껴갔어요. 지민이가 한숨을 내쉬는데 이번에는 두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두리는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가다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던 여자아이와 부딪히고 말았죠. 아, 계단으로 올라가야지. 다칠 뻔했잖니. 두리는 여자아이의 엄마에게 야단을 맞았어요. 어느새 놀이터에도 긴 그림자가 그려지고 있었어요. 우리와 두리는 지치지도 않는지 신나게 뛰어다녔지요. 아빠가 오실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지민이는 옆에 있는 아주머니에게 휴대전화를 빌렸어요. 벨이 몇 번 울리고 곧 아빠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아빠, 지민이는 갑자기 울컥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아빠, 나 반짝이 펜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오시면 안 돼요? 우리 딸 왜 그래? 무슨 일 있었니? 지민이에게 말을 건넨 아빠는 지민이 바로 앞에 서 있었어요. 아빠! 지민이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어요. 쌍둥이 동생들은 아빠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았어요. 그날 밤 엄마는 잠든 지민이 머리맡에 반짝이 펜을 놓아주었답니다. 늘보깨비가 버스를 탔어요. 숲 도깨비 늘보깨비가 오랜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런데 너무 오래 잤나 봐요. 산도 나무도 다 없어졌지 뭐예요. 저 뾰족뾰족 솟은 건 뭐지? 저 이상한 수레는 뭘까? 늘보깨비가 두리번거리며 길을 건너려 하자 달려오던 차들이 빵빵거렸어요. 띠띠 빵빵. 예,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로 가야 해. 횡단보도요? 그게 뭔데요? 도로에 하얀 줄이 쳐져 있는 곳이 횡단보도야. 사람들은 저기로 길을 건넌단다. 저 앞에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 있지? 빨간 불일 때는 건너면 안 돼. 파란 불이 들어와야 건널 수 있어. 파란불이다. 늘보깨비가 길을 건너려는데 차가 휙 지나갔어요. 엄마야! 아, 깜짝이야. 그걸 본 아이가 깔깔 웃었어요.
형은 안전수칙도 몰라? 길을 건널 땐 먼저 왼쪽, 오른쪽에서 차가 오는지 살펴야지. 늘보깨비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우, 옛날엔 이런 게 없었는데? 아이가 늘보깨비에게 안전수칙을 알려줬어요. 어린이 횡단보도 안전수칙 1. 선다. 횡단보도와 노란 선 뒤 오른쪽 화살표 방향에 서요. 2. 본다. 좌우를 살피며 신호등이 파란불인지 확인해요. 3. 손든다. 횡단보도 오른쪽에 서서 운전자를 보며 왼손을 들어요. 4. 확인한다. 차가 멈추었는지 먼저 확인하고 건너요. 5. 건너간다. 차를 계속 보면서 안전하게 건너가요. 늘보깨비는 손을 들고 안전하게 길을 건넜어요. 나무가 많은 공원으로 왔지만 숲 도깨비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우와, 숲 도깨비 친구들아, 어디 있니? 울고 있는 늘보깨비 앞으로 비둘기가 날아왔어요. 예, 여기 살던 숲 도깨비들은 모두 별별산으로 갔어. 오래전에 옮겨갔대. 훌쩍 별별산? 나도 별별산으로 갈 테야. 거긴 어떻게 가지? 늘보깨비가 묻자 비둘기가 대답했어요. 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가면 된단다. 내가 터미널로 데려다 줄게. 늘보깨비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고마워, 비둘기야. 비둘기가 호로록 날아 늘보깨비의 어깨에 앉았어요. 지하철을 타고 버스 터미널로 가자. 늘보깨비는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를 탔어요. 우와, 계단이 저절로 움직인다. 야호, 야히, 야하! 늘보깨비는 신이 나서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방방 뛰었어요. 지하철 승무원 아저씨가 달려와 외쳤어요. 이 녀석, 에스컬레이터에서 장난치면 큰일 나. 갑자기 멈추면 넘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 늘보깨비는 깜짝 놀라 손잡이를 꽉 잡았어요. 휴, 큰일 날 뻔했다.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1. 줄을 서서 타요. 2. 앉지 않아요. 3. 걷거나 뛰지 말고 손잡이를 꼭 잡아요. 4. 옷자락, 신발끈이 에스컬레이터 틈에 끼이지 않도록 조심해요. 지하철에 탄 늘보깨비는 자동으로 열리는 문이 너무 신기했어요. 문이 열리자 손을 쏙, 발을 쑥 내밀었지요. 비둘기가 늘보깨비를 말렸어요. 조심해. 그러다 자동문이 닫히면 끼어서 다쳐. 문에 끼인다고? 늘보깨비는 깜짝 놀라 장난을 멈췄어요. 지하철 이용 안전 수칙 1. 승강장, 계단 등에서 뛰지 않아요. 2.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발이 빠지지 않게 주의해요. 3. 열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내린 다음에 타요. 4. 출입문이 닫힐 때는 무리하게 타지 않아요. 5. 출입문에 기대거나 손을 짚으면
다칠 위험이 있으니 조심해요. 늘보깨비가 버스터미널에 왔어요. 늘보깨비야, 안녕. 친구들을 꼭 만나길 바란다. 고마워, 비둘기야. 늘보깨비는 비둘기와 헤어져 버스에 탔어요. 기사 아저씨가 늘보깨비에게 안전띠를 메어주었어요. 달칵달칵. 늘보깨비는 안전띠를 뺐다 꼈다 하며 놀았어요. 얘야, 차에 탈 때는 안전띠를 꼭 매야 한단다. 그래야 사고가 났을 때 다치는 걸 막을 수 있어. 쾅! 버스 앞쪽에서 사고가 났어요. 아저씨, 잠깐 문 좀 열어주세요. 늘보깨비는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으라차차! 늘보깨비는 쓰러진 차를 번쩍 들어 도로 옆에 세웠어요.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안전띠를 풀고 나왔어요. 휴, 안전띠와 내 덕에 살았구나. 고맙다. 안전띠의 효과. 설마 사고가 나겠어 하며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몰라요. 안전띠는 생명띠라는 말이 있듯이 안전띠를 안 매면 사고가 났을 때 크게 다칠 위험이 18배나 높다고 해요. 자동차를 타고 갈 때에는 안전띠를 꼭 매야 한답니다. 늘보깨비가 버스에 탔어요. 짝짝짝 짝짝 박수가 터졌어요. 늘보깨비의 얼굴이 발그레해졌어요. 늘보깨비는 활짝 웃으며 다시 안전띠를 맸어요. 늘보깨비는 별별산 정류장에 내렸어요. 우와, 맑은 공기를 흠뻑 마신 늘보깨비가 힘껏 외쳤어요. 숲 도깨비 친구들아, 나야, 늘보깨비야. 늘보깨비의 목소리가 짜랑짜랑 울려 퍼졌어요. 그러자 멀리 산봉우리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늘보깨비야, 어서 와. 늘보깨비는 신호등이 파란불이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왼쪽 오른쪽 살핀 뒤 손을 들고 안전하게 길을 건넜죠. 그러고는 산을 향해 후다닥 다름박질했어요. 도시에선 우물쭈물 어쩔 줄 몰랐지만 산에서는 사슴보다 날쌔게 달릴 수 있었답니다. 우와, 얘들아. 드디어 늘보깨비와 친구들이 만났어요. 늘보깨비는 별별산의 인기 도깨비예요. 늘보깨비야, 움직이는 계단 얘기 또 해줘. 늘보깨비야, 정말로 문이 자동으로 열리니? 파란불에 가고 빨간불에 멈춘다고? 신기하네. 늘보깨비의 얘기는 듣고 또 들어도 재미있지요. 늘보깨비는 숲 도깨비 친구들과 약속했답니다. 다 같이 버스 타고 도시 나들이를 가기로요. 바람마녀의 심술놀이. 쾅! 현관문이 요란하게 닫혔어요.
마루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텔레비전 앞에 앉았어요. 변신 로봇 만화가 시작할 시간이거든요. 마루야, 바람이 세게 불어오네. 태풍이 올라온다니까 창문 좀 닫아줄래? 엄마가 말했어요. 네, 알았어요. 하지만 금방 잊어버렸어요. 마루가 최고로 좋아하는 변신 로봇 만화가 시작되었거든요. 갑자기 졸음이 밀려왔어요. 마루는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 꾸벅꾸벅 졸았어요. 그때였어요. 똑똑, 똑똑. 누군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나는 바람요정이야. 나하고 놀자. 창문 밖에는 솜사탕처럼 온몸이 몽실몽실한 바람요정이 있었어요. 마루는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어 바람요정의 손을 잡았어요. 마루는 시커멓고 거대한 회오리 바람 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마루의 몸이 빙글빙글 돌아갔어요. 눈도 빙글빙글 돌아갔어요. 발 밑을 내려다보니 마루의 발이 공중에 떠 있었어요. 으아! 마루는 소리를 지르며 눈을 감았어요. 마루는 처음엔 무서웠지만 곧 익숙해졌어요. 공중을 둥둥 떠다니는 것이 마치 그네를 타는 것 같았어요. 발 밑을 내려다보니 마루가 사는 집이 보였어요. 집 앞 놀이터에서 말썽꾸러기 형우가 자전거를 타고 있었어요. 형우는 지난번에 마루를 약올렸던 친구였어요. 형우를 골탕 먹을 방법이 없을까? 내가 콧바람을 불어봐. 마루는 바람요정이 시키는 대로 콧바람을 흥 불었어요. 흥! 그러자 갑자기 강한 바람이 일어나 형우의 자전거를 넘어뜨렸어요. 마루와 바람요정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마루와 바람요정은 바닷가로 갔어요. 마루가 이번에는 입김을 후후 불었어요. 후, 후. 그러자 마루의 입김은 천둥 번개가 되어 우르르르릉 소리를 냈어요. 바닷가에 세워놓은 배들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춤을 췄어요. 비옷을 입은 사람들이 허둥지둥 달려왔어요. 마루와 바람요정은 또다시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어요. 마루와 바람요정은 과수원으로 갔어요. 마루가 짝짝 손뼉을 치자 거센 바람이 불었어요. 빨갛고 탐스러운 사과가 땅으로 떨어졌어요. 바람요정은 양손을 벌려 더 큰 회오리 바람을 일으켰어요. 그러자 비닐하우스 지붕이 날아가 버렸어요. 바람요정이 웃었어요. 그런데 마루는 더 이상 웃음이 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재미가 없고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마루는 엄마와 마트에 갔던 일이 떠올랐어요. 마트에서 마루는 사과를 집으려다가 그만 놓쳤어요. 엄마는 바닥에 떨어진 사과를 소중히 집어들었어요. 마루야, 이렇게 탐스러운 사과와 쌀처럼 우리가 날마다 맛있게 먹는 것들을 얻기 위해 농부들이 1년 내내 얼마나 애쓰는지 아니? 늘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해. 마루는 바람요정이 떨어뜨린 사과를 보면서 엄마 말씀을 떠올렸던 거예요. 이제 그만해.
재미없어. 마루는 바람 요정을 말렸어요. 재미없다고? 그럼 더 재미있게 해줄게. 바람 요정은 우르르 쾅쾅 천둥 번개를 마구 일으켰어요. 이것도 재미없어? 그럼 변신하는 걸 보여줄까? 바람 요정이 한 바퀴 휙 돌자 갑자기 무시무시한 바람 마녀로 변신했어요. 바람 요정은 사실은 무서운 바람 마녀였던 거예요. 마루는 바람 마녀가 무서워 울고 말았어요. 하지만 마루가 울면 울수록 바람 마녀는 점점 더 신이 났어요. 바람은 더욱 세차게 불었고 온 세상이 컴컴해졌어요. 강물은 점점 불어나 집들을 삼켜버렸어요. 사람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구조를 기다렸어요. 그만. 집에 가고 싶어요. 제발 집으로 데려다 주세요. 마루는 울면서 바람 마녀에게 매달렸지요. 바람 마녀는 요란하게 웃었어요. 마루야, 넌 집이 없어. 알겠니? 마루가 형우를 향해 불어댄 콧바람에 전봇대가 쓰러져 마루의 집을 덮친 거예요. 돌아갈 집이 없다고요? 마루는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그때였어요. 공중에 떠있던 마루의 몸이 갑자기 아래로 뚝 떨어졌어요. 마루는 너무 무서워서 두 눈을 질끈 감았어요.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마루는 깜짝 놀라 눈을 떠보았어요. 텔레비전에서 변신 로봇 만화의 주인공이 큰 소리로 웃고 있었어요. 바람 마녀는 마루의 꿈이었던 거예요. 엄마. 마루는 엄마 품에 안겼어요. 뉴스에서 우리나라에 강한 태풍이 불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마루는 바람마녀 꿈이 떠올랐어요. 엄마, 태풍이 올라오면 어떡해요? 걱정 안 해도 된단다. 이미 이렇게 다 준비해 놓았어. 엄마는 마루에게 태풍에 대비한 구급 상자를 보여주었어요. 상자에는 손전등과 라디오, 구급약이 들어있었어요. 마루도 태풍에 대비해 마당에 있던 자전거를 집안에 들여놓았어요. 또 방마다 열려있는 창문도 닫았지요. 따르르르릉, 단짝 친구 아라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라는 놀이터에서 같이 놀자고 했어요. 안 돼. 태풍이 분대. 우린 집에 있어야 돼. 밖은 위험하다고. 마루는 전화를 끊고 엄마 옆에 앉았어요. 잠시 후 밖에는 세찬 비바람이 휘몰아쳤지만 집안은 안전했어요. 졸음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무서운 바람 마녀가 나오지 않는 좋은 꿈을 꿀 것만 같아요. 캠핑장의 사고 뭉치. 모두 일어나. 얼른 출발해야지. 이른 아침 아빠가 온 가족을 깨웠어요. 부스스 눈을 뜨고 거실로 나가보니 아빠는 벌써 캠핑 장비를 챙기고 있어요. 텐트, 야외용 테이블, 바로 손전등, 냄비. 오랫동안 아빠가 모아온 것들이에요. 아빠는 가족과 함께 캠핑 가는 게 소원이래요. 이야, 캠핑이다. 남동생 동현이가
폴짝폴짝 뛰며 소리를 질렀어요. 수연아, 동현아, 캠핑 가면 아빠가 맛있는 바비큐 해줄게. 아빠는 남동생보다 더 신나 보였어요. 엄마는 짐 챙기느라 바빠요. 덜렁거리는 아빠가 뭘 빼먹을지 아니까요. 난 집에 있는 걸 좋아하지만 오늘같이 맑은 날에는 캠핑을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드디어 숲속 캠핑장에 도착했어요. 공기부터가 달라요. 아주 맑고 신선해요. 이제 주차장에서 캠핑장까지 짐을 날라야 해요. 모두 짐을 옮기느라 바쁜데 동현이 혼자 쪼르르 달려가요. 빨리 와, 누나. 길 가운데로 걷지 않고 길턱에 올라가 흔들흔들 까불며 뒤로 걸어요. 쟨 늘 저런다니까요. 동현아, 조심해. 거기 뒤에 빠지겠어. 동생이 깜짝 놀라 멈춰서 뒤를 돌아봤어요. 길 옆 커다란 저수조에 물이 찰랑찰랑 차 있었어요. 우와, 아슬아슬했다. 동현아, 항상 조심조심 주변을 살펴야지. 야외에 나와서는 안전이 제일 중요해. 저기 송전탑 보이지? 절대 올라가면 안 된다. 엄마가 이것저것 주의를 주었지만 동현이 녀석은 들은 채 만 채 촐랑거리며 뛰어갔어요. 여기가 좋겠지? 뒤에 커다란 바위도 있고. 아빠가 텐트를 치려 했어요. 그때 엄마가 얼른 아빠 손을 잡았어요. 여긴 안 돼. 바위에 너무 바짝 붙어서 위험해. 바위 위에서 뭔가 굴러떨어져 텐트를 덮칠 수도 있어. 그렇구나. 알았어. 그럼 저쪽? 저쪽이 좋겠어. 아빠는 자리를 옮기면서 동생과 슬쩍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엄마가 잔소리꾼이라는 뜻이지요. 아빠와 엄마가 텐트를 치느라 잠시 눈을 뗀 사이 남동생이 비명을 질렀어요. 엄마, 가시에 찔렸어요. 나뭇가지를 주워 들고 까불다가 잔가시가 손가락에 박혔나 봐요. 이리 와, 엄마가 빼줄게. 엄마가 구급상자를 꺼내 남동생 손을 치료해줬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내가 엄마처럼 말했어요. 야외에서는 안전이 제일이랬지? 가시를 빼자마자 동현이는 다시 촐랑촐랑 숲으로 뛰어갔어요. 사고뭉치 덜렁이 녀석,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이 누나가 따라가서 안전교육 좀 해줘야겠어요. 동현아, 좀 천천히 걸어. 발밑도 살피고 가시나무 조심해. 독이 있는 풀도 조심하고. 동생은 아랑곳 않고 풀숲을 마구 휘젓고 다녔어요. 그러다 뱀 나올지도 몰라. 풀숲엔 뱀이 많단 말이야. 내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갑자기 동현이가 사라졌다 했더니 저기 풀밭에 쭈그려 앉았어요. 동현아, 풀밭에 앉지 마. 나쁜 벌레가 있을지도 몰라. 동현이가 뭔가 집어들며 소리쳤어요. 누나, 이것 봐. 이거 장수 하늘소지? 독충일지도 몰라. 함부로 만지지 마. 왜? 이게 무슨 냄새야? 그건 노린재였어요. 동현이는 노린재를 휙 내던지고 다시 뛰어갔어요. 그만 가. 숲에 깊이 들어가지 마. 곰이 나올지도 몰라. 내가 동현이를 따라잡자
동현이가 한숨을 푹 쉬었어요. 아휴,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해. 그때 어디선가 웽웽 소리가 들렸어요. 벌이다! 나는 벌을 피해 도망가느라 휘적휘적 두 팔을 휘둘렀어요. 근데 벌이 왜 나만 따라다니지? 나한테 잔소리 하더니 누나가 벌집 건드린 거 아냐? 누나, 발밑 조심해. 뱀 나올지도 몰라. 동현이가 놀려도 나는 캠핑장을 향해 마구 달렸어요. 아빠, 벌이에요. 아빠가 달려와 점퍼를 휘둘러 벌을 쫓아버렸어요. 벌이 우리 딸이 꽂힌 줄 알았나 봐. 수연이 너 화장품 발랐니? 벌은 달달한 냄새를 맡고 오니까 야외에서는 향기도 조심해야 해. 엄마가 말했어요. 어느새 텐트가 멋지게 쳐졌어요. 엄마는 주변을 돌며 유리 조각이나 뾰족한 돌은 없는지 살폈어요. 아야. 신난다고 텐트 주위를 빙빙 돌던 동현이가 텐트 줄에 발이 걸려 넘어졌어요. 밤에는 안 보이니까 더 조심해야 한다. 아빠가 야광 테이프를 꺼내 텐트 줄에 둘렀어요. 해가 지니까 좀 쌀쌀해졌어요. 자, 이제 화로에 불을 피워야겠다. 너희들은 불 가까이 오지 마라. 캠핑을 할 땐 특히 불을 조심해야 해. 아빠가 불을 피워 바비큐를 준비했어요. 와, 바비큐다. 동현이는 또 신이 나서 폴짝폴짝 뛰었어요. 맛있는 냄새. 바비큐 익어가는 냄새가 솔솔 났어요. 냄새를 맡으니까 배가 엄청 고팠어요. 우리 식구 모두 야외용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야외에서 먹는 고기 맛은 정말 꿀맛이에요. 사고뭉치 내 동생도 이때만큼은 조용했죠. 야외에선 많은 것들을 조심해야 하지만 풀냄새 맡으며 별도 보고 정말 즐거웠어요. 수영대장, 안전대장의 물놀이. 태우와 준수는 친구지만 뭐든지 반대예요. 커다랗게 부풀어 오른 풍선처럼 태우는 뚱뚱해요. 뚱뚱한 몸으로 우당탕탕 달리면 소파가 삐뚤어지고 꽃병도 떨어져요. 둥실둥실 풍선처럼 물에도 아주 잘 뜬답니다. 준수는 말라깽이 멸치 같아요. 살금살금 느릿느릿 걷다가 바닥에 떨어진 단추를 발견할 엄마, 때도 있답니다. 떨어진 단추가 여기 있어요. 오늘은 어린이집에서 수영장에 가는 날이에요. 수영복을 입은 태우가 다다다다다 냅다 뛰어 물속으로 들어가요. 수영복을 입은 준수가 천천히 걸어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준비 운동도 해요. 어머, 준수는 준비 운동도 혼자서 척척 잘하네. 선생님이 준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물속에서 보고 있던 태우가 중얼거렸어요. 책, 준수는 무서워서 물에 못 들어오는 건데. 겁쟁이 이준수, 빨리 물에 들어와 보시지. 태우가 물속에서 소리쳤어요. 준수가 튜브를 가지고 물에 들어가요. 태우는 보란 듯이 멀리 헤엄쳐가요.
날 따라와봐. 태우야, 멀리 가면 안 돼. 선생님이 여기서 놀라고 했잖아. 아프. 태우야! 선생님, 태우가 이상해요. 허우적거리는 태우를 선생님이 데리고 나왔어요. 태우야, 괜찮니? 선생님은 놀라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태우야,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꼭 준비 운동을 해야 해. 알겠지? 준수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준수는 친구를 정말 잘 챙기는구나. 선생님이 또다시 준수를 칭찬하자 태우는 심술이 났어요. 하나도 고맙지 않아. 태우는 준수가 얄미웠어요. 태우야, 이 튜브 내가 갖고 놀래? 준수가 자기 튜브를 태우에게 밀어주었어요. 웃기시네. 나는 수영을 잘해서 튜브 같은 건 필요 없어. 튜브를 밀치며 태우가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태우가 물 위로 고개를 내밀며 준수를 약올려요. 너는 이런 거 못하지? 쉬는 시간이에요. 태우는 준수가 들고 있던 왕사탕을 빼앗아 달아났어요. 첨벙! 물속에서 태우가 왕사탕을 먹으려고 해요. 준수가 소리쳐요. 수영장이 떠나갈 것처럼 크게, 아주 크게 소리쳐요. 안 돼! 아이들이 모여들고 선생님이 뛰어왔어요. 준수야, 왜 그래? 어디 다쳤니? 태우가 슬며시 물속에서 나왔어요. 준수는 태우를 보더니 빙긋 웃었어요.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준수가 옆에 앉은 태우에게 말했어요. 물속에서 사탕을 먹으면 숨이 막힐 수 있어서 위험해. 여기서 다 먹고 들어가. 태우는 준수를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야호! 오늘은 태우네와 준수네가 바다로 놀러 가기로 한 날이에요. 신이 난 태우가 차 안에서 쿵쿵쿵 발을 굴려요. 두근두근 콩닥콩닥 준수 마음도 콩콩콩 뛰어요. 우와, 수영장보다 100배는 크다. 태우는 준수 손을 잡고 바닷가로 뛰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태우가 먼저 준비 운동을 했어요. 이번에는 발부터 다리, 얼굴, 가슴에 물도 묻혔지요. 준수도 같이 했어요. 이제 바다로 들어가자. 태우 말에 준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준수는 잔잔한 바다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이것 봐. 언젠가 바닷가에서 아빠가 해준 말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바다가 얕아 보여도 갑자기 깊어지는 데가 있대. 그래서 튜브나 구명조끼를 입고 놀아야 안전해. 수영장 갔을 때 놀려서 미안해. 앞으로 느림보 겁쟁이라고 놀리지 않을게. 태우가 준수에게 말했어요. 그래. 그리고 물놀이가 재미있어도 중간에 가끔씩 쉬어야 해. 준수가 웃었어요. 넌 이제부터 안전 대장이야. 태우가 말하자 준수가 물었어요. 그럼 넌? 난
당연히 수영 대장이지. 얘들아, 이렇게 뜨거운 곳에 오래 있으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 준수 아빠가 파라솔을 쳐주었어요. 안전 대장이 이런 것도 모르면 어떡해. 자, 자외선 차단제도 바르자. 태우가 모래로 장난을 쳤어요. 나보다 아빠가 더 안전 대장이네. 준수가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어요. 물놀이는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 태우가 있으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 준수가 웃으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물놀이는 재미있어. 준수랑 같이 놀아서 더 재미있어. 태우도 준수의 손을 잡으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두 친구의 웃음소리가 바닷가에 가득 찼답니다. 찌리리 귀신이 나타났다. 아빠가 방문을 열어보았어요. 여보, 쌍둥이들 자요. 잠깐 데이트 다녀옵시다. 금방 돌아와야 해요. 아빠와 엄마가 팔짱을 끼고 집을 나섰어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거든요.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나자 자는 척하던 나나랑 미미가 벌떡 일어났어요. 나나 언니, 놀자. 그래, 우리 둘이 신나게 놀자. 나나랑 미미는 거실로 뛰쳐나갔어요. 캐롤을 틀고 폴짝폴짝 춤을 췄죠. 우리 식빵 구워 먹자. 나나가 토스터에 식빵을 넣었어요. 그런데 구워진 식빵이 위로 안 올라오잖아요. 나나는 젓가락을 토스트에 넣고 마구 쑤셨어요. 나나는 젓가락을 내던지며 주저앉았어요. 찌리릭! 몸에 전기가 흘렀거든요. 미미는 놀라서 들고 있던 잼을 쏟았어요. 나나와 미미의 머리가 잼 투성이가 됐어요. 아, 찐득찐득해. 머리를 감아야겠어. 쌍둥이는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샤워기로 서로 머리를 감겨주었죠. 나나 언니, 내가 머리 말려줄게. 미미가 헤어 드라이어를 틀었어요. 엄마! 미미가 드라이어를 팽개쳤어요. 찌리릭! 몸에 전기가 흐른 거예요. 둘은 거실로 도망쳤어요. 이상해. 집에 찌리릭 귀신이 있나봐. 식빵을 구울 때에도 찌릿했고 머리를 말릴 때에도 찌릿했어. 나나와 미미는 오들오들 떨었어요. 무서워서 집안의 전등을 다 켰어요. 텔레비전도 오디오도 컴퓨터도 켰어요. 안마 의자도 전기 난로도 모두 다 켰어요. 찌지직 팟! 갑자기 불꽃이 튀었어요. 전기 제품이 한꺼번에 꺼졌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집안의 전등까지 모두 꺼졌어요. 엄마야! 찌리릭 귀신이다! 나나와 미미는 현관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얘들아, 왜 집 밖에 서 있니? 복도를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나나가 울먹울먹 말했어요. 우리 집에 찌리릭 귀신이 있어요. 미미가
코를 훌쩍이며 덧붙였어요. 찌리리 귀신이 불을 모두 꺼버렸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 그래? 내가 한번 살펴볼까? 할아버지는 쌍둥이와 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벽에 있는 누전 차단기를 찾았어요. 아, 이런. 누전 차단기가 내려가 있구나. 이걸 올리면 전기가 다시 들어온단다. 차단기를 올리자 집 안이 다시 환해졌어요. 쌍둥이들은 우와! 하고 외쳤죠. 누전 차단기. 전기가 전깃줄 밖으로 새어 흐를 때 감전되는 위험을 막기 위해 쓰이는 장치예요. 집집마다 하나씩 있지요. 누전 차단기가 내려가면 전기 공급이 끊긴답니다. 차단기를 올리면 다시 전기를 쓸 수 있게 됩니다. 보통 두꺼비 집이라고 해요. 나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저 콘센트에서 번쩍 불꽃이 일었어요. 저기 찌리리 귀신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았어요. 전기는 편리한 것이지만 잘못 쓰면 찌리리 귀신이 된단다. 찌리리 귀신은 한 개의 콘센트에 플러그를 여러 개 꽂으면 나오는 거란다. 콘센트 하나에 전기 제품을 여러 개 꽂았으면 위험해. 잘못하면 불꽃만 튀는 게 아니라 불이 날 수도 있어. 콘센트와 플러그. 콘센트는 플러그를 꽂아 전기를 통하게 하는 장치예요. 여러 개의 플러그를 동시에 꽂을 수 있게 만든 콘센트도 있지요. 전깃줄 끝에 붙어 있는 플러그는 콘센트에 꽂아서 전기를 공급받는 역할을 해요. 머리를 말리려는데 찌릿한 건 왜 그런 건가요? 미미가 묻자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혹시 젖은 손으로 헤어 드라이어를 만진 거 아니니? 전기는 물을 아주 좋아한단다. 그래서 물을 만나면 전기가 흘러나와 찌리리 귀신이 되는 거야. 전기와 물이 만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 꼭 젖은 손을 닦고 전기 제품을 만지렴. 할아버지는 헤어 드라이어를 켜고 쌍둥이의 머리를 솔솔 말려주었어요. 식빵을 구울 때에도 찌릿했는데. 나나의 말에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혹시 토스터를 젓가락으로 쑤신 거 아니니? 우와, 어떻게 아셨어요? 큰일 날 뻔했구나. 찌리리 귀신은 쇠붙이도 아주 좋아해. 젓가락을 토스터에 넣고 쑤시면 감전될 수 있단다. 절대 그러면 안 돼. 할아버지가 자루에서 선물을 하나 꺼냈어요. 너희에게 특별 선물을 줘야겠다. 새 토스터란다. 감전. 몸에 전류가 흘러 상처를 입거나 충격을 느끼는 일이에요. 몸에 작은 전류가 흐를 땐 찌릿하고 말지만 센 전류가 흐르면 커다란 고통을 느끼고 죽을 수도 있어요. 쌍둥이네 집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어요. 징글벨 징글벨 신나는 캐럴을 들으며 나나와 미미는 따끈따끈한 토스트를 잔뜩 먹었어요. 배가 부른 쌍둥이가 하품을 하자 할아버지는 둘을 침대에 눕게 했지요. 나나와 미미는 금방 잠들었어요. 할아버지는 밖으로 나왔어요. 휙! 휘파람을 불자 루돌프 썰매가 날아왔어요.
산타 할아버지, 돌아갈까요? 그래. 메리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는 썰매를 타고 멀리 멀리 날아갔답니다. 아, 뜨거워 생일 파티. 잠꾸러기 산이는 툭하면 늦잠을 자요. 하지만 오늘은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났어요. 오늘은 산이의 6번째 생일이거든요. 산이는 어프 세수를 하고 슉슉 멋지게 머리를 빗고 좋아하는 빨간 넥타이도 메어보았어요. 친구들을 불러 생일 파티를 열기로 했거든요. 산이에게는 멋진 계획이 하나 있어요. 엄마와 함께 맛있는 쿠키를 만드는 거예요. 친구 얼굴, 강아지 얼굴,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재미난 모양의 쿠키를 만들어서 짜잔! 친구들을 깜짝 놀라게 할 거예요. 특히 해솔이에게 잘 보이고 싶어요. 쉿! 이건 비밀인데요. 산이는 해솔이를 아주 많이 좋아해요. 자, 그럼 산이표 쿠키를 만들어 볼까? 산이는 엄마 옆에서 반죽하는 걸 거들었어요. 나도 할래, 나도. 뜨거워. 그런데 이런! 산이는 반죽을 하다 손을 댈 뻔했어요. 버터 녹인 그릇에 손이 닿았지 뭐예요? 엄마가 뭐랬니? 요리할 땐 항상 조심조심. 버터 조금, 설탕 조금, 소금 조금, 밀가루 듬뿍, 거기에 산이의 룰루랄라 노래까지 섞어 어느새 밀가루 반죽은 말랑말랑해졌어요. 산이는 손으로 조물조물 쿠키를 만들었어요. 예쁜 해솔이 얼굴이 뚝딱, 귀여운 기찬이 얼굴이 뚝딱. 산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쿠키 반죽을 오븐에 넣었어요. 해솔이와 친구들이 선물을 들고 왔어요. 모두 생일 케이크 주변에 둘러 앉았지요. 엄마가 케이크 초에 불을 붙이자 산이도 나섰어요. 나도 할래. 나도. 자, 뜨거워. 그런데 이런! 산이는 초에 불을 붙이려다 손을 댈 뻔했어요. 엄마가 뭐랬니? 불을 만질 땐 항상 조심조심. 자, 맛있게 먹으렴. 따뜻한 우유도 갖다 줄게. 엄마가 주방에서 쟁반을 들고 나오며 소리쳤어요. 산이는 해솔이에게 멋지게 보이고 싶어서 또 나섰어요. 내가 들래. 내가. 뜨거워. 그런데 이런! 산이는 뜨거운 우유를 발등에 쏟고 말았어요. 엄마가 뭐랬니? 뜨거운 건 항상 조심조심. 산이는 울고 싶어졌어요. 해솔이 앞에서 자꾸 실수만 해. 그때 해솔이가 다정하게 물었어요. 산아, 괜찮아? 산이는 일부러 쿵쿵 뛰며 장난쳤어요. 괜찮아. 뜨거워. 그런데 이런! 산이는 그만 구석에 세워둔 전기 난로에 부딪히고 말았어요. 엄마가 뭐랬니? 전기기구는 항상 조심조심.
산이는 또 혼이 나고 말았어요. 그때였어요. 땡! 하고 오븐에서 종소리가 났어요. 산이는 환하게 웃으며 소리쳤어요. 우와, 내가 만든 쿠키가 완성됐어. 드디어 해솔이 앞에서 멋진 솜씨를 자랑할 때가 온 거예요. 산이는 급한 마음에 엄마보다 먼저 달려갔어요. 내가 할래. 내가. 뜨거워. 그런데 이런! 산이는 오븐에서 쿠키를 꺼내려다 손을 대고 말았어요. 장갑도 끼지 않고 쿠키를 꺼내려 했거든요. 엄마는 얼른 산이의 댄 손을 수돗물에 식혀주었어요. 바닥에는 부서진 쿠키들이 널브러져 있었죠. 산아, 괜찮아? 해소리와 친구들이 산이 곁으로 다가왔어요. 우와. 산이는 그만 속이 상해 울고 말았어요. 생일 파티가 엉망이 돼버린 것 같았거든요. 친구들은 부서진 쿠키 조각을 모았어요. 와, 이 쿠키 봐. 내 얼굴이잖아. 어머, 이건 우리 집 강아지 루키야. 산아, 이거 정말 내가 만들었어? 해소리와 친구들은 산이 최고! 하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어요. 친구들이 냠냠 맛있게 쿠키를 먹자 산이의 무거운 마음도 가벼워졌어요. 엄마는 산이의 손에 화상 연고를 발라주었어요. 얘들아, 뜨거운 것 옆에선 항상 조심해야 해. 우리 산이처럼 덤벙대면 안 된다. 알았지? 네. 친구들은 모두 까르르 웃었어요. 산이만 혼자 입을 삐죽거렸지요. 다시 생일 파티가 이어졌어요. 산아, 너 손 다쳤으니까 내가 줄게. 해소리가 쿠키를 산이 입에 넣어주었어요. 산이는 좋아서 얼굴이 발그레해졌지요. 산아, 나도. 친구들이 돌아가며 쿠키를 먹여주었어요. 손은 벌겋게 되었지만 마음은 따뜻해진 멋진 생일 파티였어요. 누가 나쁜 사람일까? 유치원 한쪽에 아이들이 몰려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소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놀던 세나에게까지 들렸지요. 우리 동네 사는 아이가 낯선 아저씨한테 나쁜 일을 당했대. 드르르 문이 열리고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화닥닥 아이들은 서둘러 자기 자리를 찾아갔지요. 선생님은 모두에게 단단히 일렀어요. 이웃 유치원에 다니는 친구가 낯선 사람을 따라갔다가 나쁜 일을 겪었대요. 다행히 그 친구는 무사히 집에 돌아왔지만 자칫하면 2번 다시 부모님을 만날 수 없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늘 수상한 사람을 조심하세요. 누가 수상한 사람일까? 세나는 골똘히 생각했어요. 그림책에서 본 못된 늑대도 떠오르고 영화에 나온 무시무시한 악당도 떠올랐어요. 그런데 얼굴은 우락부락해도 마음씨는 착한
어떤 이야기 속 괴물도 생각났어요. 도무지 모르겠어. 세나는 잘래잘래 머리를 흔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세나가 유치원 가방을 집어드는데 갑자기 처음 보는 안경이 톡 떨어졌어요. 나비 모양 테두리에 노란색 안경알이 끼워져 있었지요.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이 아주 예뻤어요. 세나는 노란 나비 안경을 쓴 채 유치원에 갔어요. 저게 뭐지? 유치원에서 세나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마주치는 친구들마다 작은 동그라미가 몸에 그려져 있었거든요. 이상해. 멋진 안경이지만 유치원에서는 벗는 게 어떨까? 선생님이 세나에게 말했어요. 세나는 얼른 안경을 벗어 주머니에 넣었지요. 그랬더니 친구들 몸에서 동그라미도 사라졌어요. 아하, 안경 때문이었구나. 참 별난 안경이네. 세나는 혼자 희죽희죽 웃었어요. 엄마와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세나는 다시 노란 나비 안경을 끼고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몸에 동그라미가 있는지 살펴보았어요. 세나야, 한눈 팔면서 걸으면 위험해. 엄마가 말했지만 세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저 아줌마한테도 있고, 저 오빠한테도 있고, 저 할머니랑 할아버지한테도 있고, 어머나, 이 강아지한테도 있네. 놀이터 옆을 지날 때였어요. 가위표 있는 사람이 처음으로 나타났어요.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다정한 표정을 지으며 아이들을 바라보는 남자였어요. 세나는 처음 보는 가위표 때문에 놀라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놀고 싶니? 엄마는 집에 가서 할 일이 있는데 어쩌지? 엄마가 난처한 듯 말했어요. 저 혼자 조금만 놀다가 갈게요. 그래, 조심하고 금방 들어와야 해. 세나는 그네에 앉아서 가위표 남자를 잠자코 지켜보았어요. 그 남자는 외따로 있는 아이들을 차례로 찾아다니면서 말을 걸고 있었어요. 나한테 아주 귀여운 미니 토끼가 있는데 보고 싶지 않니? 와, 너 아주 예쁘게 생겼구나.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사줄까? 아저씨 차에 가면 장난감이 하나 있는데 너 줄까? 가위표 남자는 세나에게도 말을 걸었어요. 친구 집을 찾고 있는데 어느 쪽인지 도무지 모르겠구나. 혹시 햇살 빌라가 어디에 있는지 아니? 거기 우리 집인데. 저도 모르게 말을 내뱉고 나서 세나는 아차 싶었어요. 그래서 두 손으로 얼른 입을 틀어막았어요. 그래, 잘됐다. 아저씨 좀 데려다 줄래? 때마침 아랫집 아주머니가 지나갔어요. 세나는 아주머니를 가리키며 말했지요. 저 아주머니도 햇살 빌라에 살아요. 그러니까 아주머니를 따라가면 돼요. 세나가 소리내어 아주머니를 부르려고 했더니 가위표 남자가 잽싸게 세나를 막았어요. 아저씨는 내가 데려다 주면 좋겠는데. 그때였어요. 남자에게 있던 가위표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세나는 안 좋은 느낌이 들어서 냉큼 거짓말을 했어요. 엄마가 데리러 나온다고 했어요. 저기 엄마다. 가위표 남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꽁무니를 뺐어요. 까르르.
세나는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날 밤 세나는 코끝이 간질간질했어요. 잠자다 눈을 떠보니 노란 나비 한 마리가 코끝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는 노란 나비 안경을 끼지 않아도 수상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 거야. 나비가 속삭였어요. 고마워. 세나는 기분 좋게 대답하고 다시 눈을 감았답니다. 세균대장 꼬지리가 좋아하는 것. 나는 세균대장 꼬지리. 나쁜 병을 옮기는 꼬지리.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요. 나는 아무나 좋아하는 세균이 아니에요. 씻기 싫어하고 지저분한 아이. 밥 먹기 싫어하고 약 먹기 싫어하는 아이. 이런 아이들이 나는 정말 좋아요. 산이가 모래를 파헤치며 놀고 있어요. 모래 속에는 재미난 게 많아. 모래로 재미난 것도 만들 수 있어. 간질 간질 간질. 갑자기 코가 간질간질해요. 산이는 콧구멍을 벌름벌름 하더니 집게 손가락을 콧구멍 안에 쑥 넣었어요. 집게 손가락이 코 속에서 춤을 춰요. 옳지. 더러운 손가락을 콧구멍 속에 넣어야 세균이 들어가지. 꼬지리가 낄낄거리며 웃고 있어요. 우리 산이 좋아하는 바나나 먹으렴. 먼저 손부터 씻고. 엄마가 설거지를 하며 말했어요. 산이는 바지에 손을 대충 문질렀어요. 손은 벌써 씻었어요. 그래, 손을 안 씻고 먹어야 더 맛있지. 손가락까지 빨면 더 좋고. 꼬지리가 산이를 졸졸 따라다녀요. 세균이 꼬물거리는 산이 손가락이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산아, 장난감 인형이 더러워졌어. 엄마가 빨아줄게. 엄마는 설거지를 마치고 빨래를 하려나 봐요. 이것 보세요. 회색 쥐돌이는 하나도 더럽지 않다고요. 산이는 지돌이 인형을 엄마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꼭 껴안았어요. 인형은 역시 회색이 좋아. 때가 타도 보이질 않잖아. 꼬지리는 엄지손가락을 척 세우며 산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산아, 공기가 답답하지? 깨끗한 공기가 들어오게 창문을 열자. 엄마는 깨끗한 공기가 들어오도록 창문을 열었어요. 산이가 엄마를 따라다니며 열어놓은 창문을 닫았어요. 추워. 춥단 말이에요. 그날 밤 꼬지리가 산이 몸속으로 들어갔어요. 좋았어. 산이 몸속이라면 내 맘대로 병을 옮길 수 있을 거야. 산이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산이 입속을 들여다 보았어요. 목도 붓고 열도 좀 있네. 때맞춰 약을 잘 먹어야 한다. 산이는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렸어요.
산아, 약 먹자. 싫어요. 약 먹기 싫어요. 많이 아프지도 않단 말이에요. 산아, 밥 먹자. 싫어요. 과자만 먹을래요. 채소도 먹고 골고루 먹어야 감기가 빨리 낫지. 싫어요. 과자가 더 맛있어요. 몸이 여러 개로 늘어난 꼬지리들은 즐거워했어요. 밥하고 채소처럼 영양이 많은 음식은 안 먹는 게 좋아. 그래야 우리 힘이 더 세지거든. 엄마가 의사 선생님에게 말했어요. 열이 펄펄 나고 목도 많이 부었어요. 우리 산이가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상하네. 며칠 전만 해도 이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산이 몸속에서 더 늘어난 꼬지리들이 말했어요. 겨우 감기 같고 뭘 그래? 더 무시무시한 병도 많은데. 의사 선생님이 산이에게 물었어요. 혹시 밖에서 놀다 들어와서 손을 안 씻었니? 더러워진 장난감을 좋아하니? 춥다고 깨끗한 공기가 들어오진 못하게 창문을 닫았니? 내가 준 약을 안 먹었니? 밥은 싫어하고 군것질만 좋아하니? 어른들이 하라는 건 다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건 그 반대라고요. 산이가 씩씩댔어요. 그래. 그렇다면 산이는 앞으로 이런 주사를 100번도 더 맞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그건 안 돼요. 산아, 아빠랑 산에 갔다 오면 밥맛이 좋아질 거야. 정말요? 그럼 몸이 아주 튼튼해질 거야. 우와, 신난다. 그럼 왕주사 100대는 안 맞아도 되죠? 그럼. 꼬지리들이 소리쳤어요. 산아, 이러면 안 돼. 좋은 세균이 늘어나서 우리를 자꾸 없애려고 하잖아. 엄마, 창문을 여니까 시원한 공기가 들어와요. 그래, 춥다고 창문을 꼭꼭 닫으면 몸이 약해질 거야. 시원한 공기를 마셨으니 이제 나도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럼. 밥도 잘 먹고 약도 잘 먹을 거예요. 쥐돌이도 깨끗하게 빨아주세요. 밖에서 놀다가 들어오면 손부터 씻어야지. 더러운 손으로 코도 안 후비고 장난감도 깨끗하게 쓸 거야. 깨끗한 공기가 들어오도록 창문도 자주 열고 약은 끝까지 잘 먹을 거야. 밥도 잘 먹고 채소도 많이 먹을래. 앞으로 절대 병에 걸리지 않을 거야. 달라진 산이를 보고 엄마가 엄지손가락을 척 세웠답니다. 냉장고 속 나쁜 음식을 찾아라. 어젯밤 난 어쩐 일인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깜깜한 방에 누워 눈도 꼭 감았는데 말이에요. 심심해서 이불만 불룩불룩 발로 차고 있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중얼중얼 주문을 외는 소리 같았어요. 살금살금 일어나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았어요. 그 소리는 냉장고 안에서 들려오고 있었어요.
이 집 가족들은 마음에 안 들어. 나처럼 맛있는 음식을 안 먹고 오래 놔두다니. 이제부터 난 나쁜 음식이 될 거야. 누구든 날 먹으면 배가 아파 대굴대굴 구르게 만들겠어. 음식을 안전하게 먹는 방법. 오래된 음식은 먹지 않아요. 음식을 오래 두면 상하고 맛도 이상해져요. 공기 속에 있던 세균이 음식을 상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오래될수록 더 많은 세균이 음식을 상하게 하지요. 이렇게 상한 음식을 먹으면 나쁜 세균이 몸속에 들어가 몸을 아프게 한답니다. 난 깜짝 놀라 얼른 냉장고 문을 열어보았어요. 냉장고 안 음식들은 모두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지요.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어떻게 음식이 말을 하겠어. 다시 방으로 돌아와 이불 속에 누웠지만 자꾸 걱정이 되었어요. 진짜 나쁜 음식을 먹고 배가 아프면 어쩌지? 송이야, 밥 먹자. 다음날 아침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식탁 위에는 냉장고에서 꺼낸 반찬들이 놓여 있었어요. 된장국, 불고기, 멸치볶음, 콩나물 무침, 두부 부침이에요. 엄마, 이 중에 오래되거나 나쁜 음식은 없어요? 우리 송이 맛있게 먹으라고 어제 저녁에 새로 만들었어. 모두 몸에 좋은 음식이니까 골고루 먹으렴. 음식을 안전하게 먹는 방법. 골고루 먹어요. 신선한 재료로 바로 요리해서 만든 음식에는 몸에 좋은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음식마다 들어있는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에 골고루 많이 먹는 것이 좋지요. 한 가지 음식만 골라 먹으면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모자라서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엄마 말을 듣고 조심조심 아침밥을 먹었어요. 밥을 다 먹고 한참 놀았는데 다행히 배가 아프진 않았어요. 그래도 혹시 나쁜 음식을 먹게 될까봐 계속 겁이 났어요. 엄마, 우리 점심은 나가서 먹어요. 네? 집 밖으로 나오니 마음도 놓이고 신이 났어요. 우리 송이, 뭐 먹고 싶어? 엄마, 저기요. 저기 갈래요. 거긴 음식점이 아니라 문방구인데? 엄마는 문방구에서 먹을 것도 파는 걸 몰랐나 봐요. 보세요. 색깔이 예쁜 과자도 많고 뽑기 사탕도 있어요.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엄마가 고개를 저으며 그런 음식은 먹으면 안 된대요. 송이야, 저건 모두 나쁜 음식이란다. 몸에 안 좋은 재료로 만든 불량식품이야. 엄마는 불량식품이 왜 나쁜지 설명해 주셨어요. 음식을 안전하게 먹는 방법. 불량식품을 사 먹지 않아요. 불량식품은 몸에 나쁜 화학 첨가물을 많이 넣어 만든 음식이에요. 화려한 색과 모양, 맛을 내기 위해 화학 재료를 쓰지요. 게다가 불량식품은 깨끗하지 않은 장소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불량식품 말고 딴 거 먹을래요. 이리저리 둘러보니 먹고 싶은 게 많아서 고르기가 힘들었어요. 피자, 치킨, 햄버거에 콜라, 사이다처럼 달콤하고
톡톡 쏘는 음료수를 함께 마시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하지만 난 먹지 않을 거예요. 내 친구 민정이가 그러는데요. 햄버거 같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뚱뚱해진대요. 콜라도 자꾸 마시면 금방 이가 썩고요. 우리 집 냉장고에만 나쁜 음식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엄마, 우리 그냥 집에 가요. 집에 가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음식을 안전하게 먹는 방법. 정크푸드를 많이 먹지 않아요. 햄버거, 피자, 치킨이나 라면, 과자, 사탕, 콜라처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에는 정크푸드가 많아요. 정크푸드란 영양소는 적으면서 기름기나 설탕, 화학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말해요. 정크푸드를 많이 먹으면 몸도 뚱뚱해지고 이도 잘 썩게 된답니다. 꼭 해야 할 일이 뭐야? 집에 오자마자 엄마가 물었어요. 잠깐만요. 손부터 씻고 알려드릴게요. 손에 미끌미끌 비누칠을 해서 구석구석 꼼꼼하게 씻었어요.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일을 하는데 더러운 손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음식을 안전하게 먹는 방법. 손을 깨끗이 씻어요. 우리 손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세균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 오거나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 손에 사는 세균들을 없애야 해요. 손만 깨끗이 씻어도 세균 때문에 생기는 많은 병을 막을 수 있답니다. 이제부터 나는 우리 집 냉장고에서 오래된 음식을 찾아서 버릴 거예요. 오래되어서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배가 아플 테니까요. 엄마와 나는 냉장고 속을 샅샅이 뒤져보기로 했어요. 음식들을 꺼내 냄새도 맡아보고 색이나 모양이 달라지지 않았는지 살펴보았지요. 그런데 겉으로만 봐서는 음식이 얼마나 오래된 건지 모르겠어요. 음식을 안전하게 먹는 방법. 어른에게 물어보고 먹어요. 음식을 먹기 전에는 어른에게 먹어도 되는 것인지 물어보고 먹는 것이 좋아요. 달콤한 주스 병 안에 술이나 약품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냉장고에 넣어두었어도 음식이 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음식을 언제까지 먹어도 되는지 알고 싶을 땐 포장지에 적혀 있는 날짜를 보면 된단다. 엄마는 우유값 위쪽에 적힌 날짜를 가리켰어요. 우유를 언제까지 먹어도 되는지 알려주는 유통기한이래요. 이 우유는 유통기한이 5일 남았어요. 앞으로 5일이 지나면 먹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유통기한을 확인해 보니 신선한 음식과 오래된 음식이 금세 나눠졌어요. 음식을 안전하게 먹는 방법. 유통기한을 확인해요. 가게에서 파는 식품의 포장지에는 그 식품을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날짜가 적혀 있어요. 만약 날짜가 지났다면 음식이 상했거나 변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드디어 찾았어요. 이 케이크 상자에 적힌 날짜를 보세요. 유통기한이 열흘이나 지났어요. 바로 이 케이크가 나쁜 음식이었어요. 엄마와 나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케이크를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 맛있게 냠냠 점심을 먹었지요. 이젠 냉장고 속 음식을 먹는 게 겁나지 않아요.